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규영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자리에서 영화감독이 무슨 강의를 하느냐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책을 한 60권 썼던 것 같아요. 60권. 잘 생각이 안 나. 뭐를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그 중에 30권은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머리에 입력을 하시면 그 30권 베스트셀러를 했던 책들의 아주 골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인데 그것이 아마 오늘 강의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쓴 거 7가지 뭐 성공 만들기 뭐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있을까? 난 그거 보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경청하라.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러니까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그 강의건 뭐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는 거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만 잘해도 여러분 직업이 다 틀려요. 직업이 다 틀린데 이 7가지를 하여튼 적용을 시켜보면 거의 비슷하게 자기 하는 일하고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기획하신 분이랑 말씀 나눴는데 특강을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강의를 딱 들어갔는데 내가 그냥 가슴이 헉하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제일 헉했던 게 한 15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이사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없었어요. 오전 강의는 최인호 선배가 했고 오후를 제가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다 연배야.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표정들이 딱 보니까 자식 어린 놈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 딱 그 표정이야.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무표정하게 오늘 강의 타이틀을 바꾸겠습니다. 당시에는 소니가 했던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앞섰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소니에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했죠. 표정들이 좀 바뀌어요. 필기 안 하세요? 딱 무릎 그렇게 앉지 마세요. 속으로 즐기는 거예요. 너희들 표정이 딱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조크입니다. 이거 조크인데 그리고 어느 날 뉴스를 듣는데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소니를 드디어 이겼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봐, 내가 그때 강의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이랬건 저랬건 오늘의 강의가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하여튼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긴 7가지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간에서는 뭐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들어와서도 제목 바꿔가지고 막 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적어왔어요. 구체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사람이 이 정도면은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들리세요? 네. 내가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사람들이 의사예요. 의사잖아. 근데 의사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하고 내가 어느 날 친구가 됐어요. 내가 이제 발상인데 제가 한 번은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는 책을 냈어요. 꽤 오래됐어요. 뭐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냈는데 책을 내기 전에 출판사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책에다가 돈자를 쓰면 제목에 양아치 책이 된대. 그래서 이 괜찮은 출판사들은 돈자를 안 쓴대요. 돈자를 안 쓴대. 그래서 내가 돈자를 안 쓰면 뭐를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경제라 그래야 된대. 그래서 일본에 보면 경제가 보인다라는 책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야, 경제라는 거는 은행원들이 쓰는 단어야. 은행원들이 책 사가지고 한 2만 권 정도 팔릴 텐데 내가 지금 돈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책이 팔리는 단위가 틀리거든. 이거 최소 20만 부 팔려. 경제로 바꿔서 2만 부 팔까 그랬더니 억지로 한 거야, 억지로.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돈자가 들어가는 최초의 책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격적인 책으로다가 그래서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를 책을 냈는데 30일 동안 30세를 했어요. 30일 동안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팔릴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은 돈에 굶주리고 있었지 경제란 단어에 굶주리고 있지가 않았다고. 그래서 돈으로다가 그 책을 만들고 나서 한 6개월 있으니까 괜찮은 출판사들에서 돈자로 된 책 코너가 생기더라고요. 교보나 영풍에. 그러니까 사실 이 상식의 허실인데요. 누군가가 그걸 해놓으면 그게 또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거의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우리가 성공의 의미를 가져가 보자는 거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돈을 진짜 무지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이 의사가. 그래서 친구가 됐으니까 제가 친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은 먹으면 싼다잖아요. 근데 먹으면에 대한 책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음식 책들은 뭐 무지하게 많죠. 저도 많이 팔아먹었으니까 음식책을. 근데 어느 날 교보에 가서 먹으면 싼다니까 싼다에 대해서 똥자를 찍어봤어요. 교보에다 똥.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책이 우리나라에 한 권도 없는 거예요. 똥자로 된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94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똥이란 책을 낸 거예요. 똥이란 책을 냈는데 갖다 괜히 뭐 신드롬 이렇게 붙여가지고 책을 냈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감수를 하려니까 이건 뭐 외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송도병원이라고 학문 전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내가 찾아가서 거기 제일 그 유명한 데래 찾아가서 원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책 감수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딱 했는데 보니까 난 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 사람 그 오는 그 손님들이나 병원의 규모나 이 퍼져 있는 거나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에는 우리가 최고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돈 많이 벌 줄 알고 한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의대도 좀 별 볼 일 없는데 허접한 데를 나와서 다른 의사들하고 경쟁할 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려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내가 뚱이라는 단어 쳐가지고 없어서 한 것처럼 그 양반도 학문은 안 해. 그래서 학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가 상당히 이 사람이 대단했던 게 학문을 처음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뭐 일본은 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텍스트가 되는 나라예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서 봤더니 송도병원이라는 데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학문가로 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그 일본 송도병원을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는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그 의학 분야를 정말 잘 하고 싶고 그런데 일본 송도병원이랑 자매가 되고 싶습니다. 그쪽에서 뭐 훌륭하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쓰세요. 그래서 일본의 송도병원이 그대로 그냥 송도병원 그대로 하고 거기에 수많은 벤치마킹 이게 들어와서 그 사람이 시작한 송도병원이 오늘은 재벌이 된 거죠. 병원에서는 아마 최고 재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틀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아마 최고 의대에서 최고 성적이었으면 그런 발상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거꾸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발상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까 먹으면 싼다. 태어나면 죽는다. 자, 태어나면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산부인과, 뭐 아가방, 뭐 장난감 가게 많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독점 사업이에요. 죽음의 사업은 독점 사업이에요. 거의 태어나는 사업에 관한 만큼 죽는 사업도 똑같이 돈을 벌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눠 갖고요. 이건 독점을 한다고요. 야, 일본에서 어느 날 있는데 요즘에 장례식장에 최근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제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4세에 사셨어요. 잘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야. 장례식장 분위기가 밝아요. 다 온 사람도 웃고 떠들고 뭐 그냥 재밌는 얘기하고 이게 까만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일찍이 일본은 그걸 알았어. 왜냐하면 일본에 벌써 20년 전에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 나이가 81세였거든요. 그러면 잘 사신 거라고. 장례식이 사실은 막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보다는요, 잘 사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일본의 장례식장의 수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노란색이에요. 커피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의 살면서 그 가장 훌륭했던 시기에, 가장 멋있었던 시기에 사진들이 동영상으로 쫙 흐르고 있고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음악이 딱 흐르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즐겁게 그 사람에 대해서 회상을 할 때, 어이, 멋있었어. 이런 분위기라고. 커피 향내 나는 장례식장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이제 9시 뉴스인데 9시 뉴스의 첫 그 헤드에 뭐가 나왔냐면 그 돌아가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되도록 죽은 사람도 갈 때, 저 나라 갈 때 예쁘게 하고 가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화장 이렇게. 그래서 7명의 원래는 영화 쪽에 그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을 아름답게 마지막을 갖다 화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파격적으로 하여튼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세상에는 지금 참 구멍이 많구나. 우리 틈새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 구멍이 많구나.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조금만 연구를 하면 나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틈새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송 기획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렇게 PD들이 이만큼 모여있는 자리에서 야 요번에 말이야 요런 프로그램 해. 요 프로그램 틀면 성공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20년을 산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번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PD 100명을 모아놓고 저는 늘 특강을 했어요. PD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보다 똑똑하진 않지만 저는 틈새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에 참 틈새가 많거든. 이거 하기만 하면 시청률 50%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 들어보고 이게 맞으면 요번 학기라 그래. 자 요번 봄학기엔 이거 하는 거야. 이제 꼽쳐놨던 걸 하나씩 꺼내죠. 야 우리나라 방송이 말이야 문과 새끼들 방송이야 이게. 95%가 문과 출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자도 작가는 100%예요. 문과 방송이 대한민국의 방송이 아니었어. 당시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으로 쇼를 하면 과학 쇼를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50%의 이과 출신들이 재밌게 볼 수 있거든. 그랬더니 다 아니래. 재미없대 그거는. 야 우리가 저도 이제 문과니까 우리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재미없다 그러지 그 50%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볼지도 몰라. 근데 이거가 되면 대박이야. 왜? KBS, MBC가 안 하거든. SBS 단독이야 이거는. 김연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파일럿으로 만들어 본 프로가 호기심 천국입니다. 호기심 천국이 나오면서 그 주에 했더니 거짓말처럼 종합 시청률 1위. 그래서 너무나 수요가 많아서 일주일에 2번 만드는 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50%가 문과하고 50%가 이과인 나라에서 이과의 쇼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해놓으면 오늘날에는 뭐 스폰지가 당연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 프로가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서 저지른 사람은 그걸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새로 바꾸라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내 틈새는 무엇일까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생각이 안 날 때는 틈새가 뭔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180도 거꾸로 생각해. 180도. 완전히 바꿔. 발상을 180도로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옛날에 삼성에서 내가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섹스 얘기를 할 때 정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상이. 체위에 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상이가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정상이가 처음부터 정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절대 아닙니다. 한 100만 5년 전 어느 날,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100만 5년 전 어느 날 됐을 때 아직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인간 수컷과 암컷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모든 동물은 후베이예요. 모든 동물은 후베이지 서로 바라보면서 섹스를 하지 않아요. 지금도 당시에 인간 수컷과 인간 암컷들은 전부 다 후베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수컷과 암컷이 둘이 있다가 이거는 섹스가 안 돼. 섹스가 안 되지만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한번
안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얼굴을 보면서 너의 얼굴과 나의 얼굴, 그 얼굴을 부빌 수가 있잖아. 그게 이제 오늘날 키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얼굴 부비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프리카 마을에서 얘기를 하고 된다 해보니까 돼 해가지고 아시아까지 와서 해보니까 전체 인간 수컷과 인권 암컷이 다 된 거야. 그때부터 인간들은 그거를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 높이뛰기 같은 걸 보면은 사람이 앞으로 넘었어요. 근데 올림픽이 어느 날 이렇게 받아 보면 뒤로 넘어가기 시작해, 몸이. 그게 더 높은 기록을 갖다가 세우기 때문에. 스키를 탈 때 옛날에 다리를 꼭 붙이고 탔는데 그 점프할 때 오늘 다리 갖다 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되면 이게 뭐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180도 바꿔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180도의 그 발상은 소설을 써요. 소설 시나리오 쓰거나 이러는데 되게 처음부터 쓰기 시작을 해요. 쓰기 시작하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거꾸로 쓰기 시작해요. 결론을 특히 이제 추리 미스테리 이쪽 분야는 거꾸로 써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럼 다시 풀려. 어느 정도 풀리면 다시 앞으로 가고. 그래서 이 180도 틈새, 이거는 역발상, 이거는 그 다음에 아까 형평의 법칙, 먹으면 싼다, 태어나면 죽는다. 이거는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시건,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사업에서 잘 되면 바꿀 필요가 없어, 그죠? 잘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를 자기와 자기 주위와 컨설팅하는 사람과 그런 식으로 발상을 해보면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발상이 틀린 거를 뭐 즐겨했어요. 즐겨했기 때문에 이 발상이 틀린 거의 그 리스크는 뭐냐면요.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깨져요. 사실은 지금 뭐 좋았던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굉장히 많이 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부가가치들이 떠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 만들기에 첫 번째는 이 발상의 틈새, 없다 있다. 그러면 없는 데다가 있는 거 치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빠르기도 하고 결국 강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이 엔터테인먼트라면 재미있는 데서 재미없는 데로 흘러가는 거고 편리한 데서 편리하지 않은 데로 가는 거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형평의 법칙, 틈새, 180도 발상 이거는 무조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따라서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아니라도 그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가지시고 늘 일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쪽에서 하여튼 자기 일을 갖다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이제 어프로치가 틀린다가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라서 결국은 나를 성공시켜주는 건 누구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따라하기 이건데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 그 다음에 하시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취미
이거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치열하게 접근해가지고 그 치열하게 접근한 사람이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줬어.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 있으신 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글을 쓰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글을 쓰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린 이유 글 쓰면 굶어 죽는다. 1970년대예요. 글 쓰면 굶어 죽는데요. 쓰고 싶은데 그거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가는 길이 야 이게 평생 가난하게 작가가 될 거냐라는 거가 이제 머릿속에 오는 거잖아요. 아이의 머릿속에. 그런데 그때 신이 하나 나타납니다. 신이. 어떤 작가가 자가용을 샀대. 글을 써서. 최인호입니다. 신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나한테 최인호는 신이에요. 최인호처럼 하면 되잖아. 최인호처럼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최인호한테 가서 코치를 받아가지고 최인호식으로다가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최인호를 찾아가서 최인호가 내가 쓴 원고에다가 이규영 글이 내 글보다 재밌다. 이거 받아오면 되는 거야. 진짜로. 그거면 정말 승부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쓴 책을 대학교 1학년 때일 겁니다. 그 책이 아니지 당시는 첫 작품입니다. 첫 작품. 원고로 된 첫 작품을 갖고 최인호 씨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저기 신사동 어디 그쪽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를 누르기가 겁이 나는 거야. 근데 배를 눌러서 최인호 씨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지?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에 왔어요. 집은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최인호라는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치사한 동물이라서 뭐에 감동하는 줄 아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자기 칭찬해주면 감동해요. 그래서 내가 최인호라는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를 편지 100장을 썼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원고 매수는 1000매인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최인호가 학원에 연재하는 소설이 나왔을 때 난 그 소설을 보고 우리 전교생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재밌는 작가가 나왔다고 전부 읽혀줬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고등학교 그 문학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아이들이 최인호를 갖다 씹는 거를 보고 내가 일어나서 그게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내가 어떻게 반론을 했으며 그런 얘기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줄줄. 사람은요 신문지 깨알 같은 그거를 해가지고 귀찮아서 안 읽을 것 같지만 자기 칭찬하는 글은요 다 봐요. 그래서 그 원고와 함께 그 두둑한 편지를 써가지고 그냥 최인호 씨 집에다가 답장에다 던지고 왔어요. 던지고 왔고 일주일에 찾아갔죠. 일주일 후에는 일단 편지를 읽었을 것이다. 최소한. 그건 100% 읽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있는데 오후 한 4시쯤에 집 앞에 있는데 벨로 보니까 안 들어오셨대. 그래서 11시까지 이제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 앞에 서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서 있는데
그때 자가용이 한 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최인호 씨가 저쪽에 오는데 그 샘터 가족 그 연재하잖아요. 그 샘터에서 원고지를 줬는지 낑낑대면서 이렇게 와요. 막 달려가 두 개 딱 받아가지고 근데 누구냐 그래서 저 이규영입니다. 그 나오면 네가 이규영이야? 읽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딱 들고 감동이에요. 최인호가 나를 알아본다 이거야. 난 이제 딱 설마 들고 있는데 쫓아내질 않겠지. 집에 들어오라. 안 놔. 절대로 안 뺏겨. 최인호는.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밥 먹었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4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요. 이 자식 미친놈. 그러더니 이제 그 사모님 계신데 딱 해서 야 저녁 좀 차려라. 저녁 좀 차려. 얘가 이규영이야. 편지 보인 거야. 편지를. 다른 이 책은 안 보여. 이 원고는 안 보여. 야, 근데 내 그 생선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난 됐어 이제. 그 최인호가 지금 다 저녁 먹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끝난 거야 이거. 게임 끝난 거예요. 자, 저는 밥을 딱 먹고 나서 저기 서재 2층에 올라가재요. 단도직입적으로 너를 읽었다. 근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만남의 각본은요. 주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저 새끼 뭐 해주고 싶어. 계속 해달라면 뭐하지만 한 번 해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책 읽은 거 최인호 선배님께서 그냥 무지하게 재밌다라고 써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그랬더니 자식 그거야 뭐. 그랬더니 원고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딱 써가지고 그걸 나 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막 너무 떨림 상태라서 그걸 안 읽어봤어. 그냥 집 밖에를 갖고 딱 나와서 읽어봤는데 글씨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벌레 기억하는 글씨라고요. 최인호 씨글은 원래 신문사마다 그 암호병들이 있어요. 내가 못 읽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야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냥 내가 썼어. 어차피 최인호가 나를 위해 써준 건데 해서 이규영은 청춘문학이라는 것이 전무한 한국문학의 최고의 작가이며 그냥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고를 갖고 출판사에 가서 최인호가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딱 진짜네. 확인해 보시라고. 대학생이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그 출판된 게 제 첫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신감을 거기서부터 받았는데 그래 최인호가 재미있다는 데가 저 자신감이었고 사실 그걸 제가 그 어프로치에서 성공했다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길 나가도 돼 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공적으로 좋은 쪽으로. 어떤 한 사람은 근데 날 찾아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대단한 사람이면 좋겠어. 되도록이면 하여튼 나의 신적인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공하면 일은 아마 인생의 한 30-40%는 풀린다고 봐요. 제가 박주훈이라는 배우를 걔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봤는데 걔는 진짜 어프로치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뭐 비디오도 잘 없던 시절이라서 보통 배우들이 오면 뭐 자기가 누구고 설명하려 그래. 뭐 했고 신인이 근데 뭐 전적이 뭐가 없잖아. 보니 뭐 어디 시시하게 한 군데 나왔던 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시시하게 보인다고요.
근데 중훈이는 저런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세워놓고 지가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자기가 잘하는 것만 연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2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이걸 보세요 감독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접근하는 애라면 걔는 물건이야. 그 당시로는. 요즘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UCC에서 뭐 띄우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프로치를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걔의 가치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프로치는 상당 부분 아이디어가 아니고 용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 19살 때부터 시나리오 썼는데 제가 시나리오 쓰던 때는 시나리오를 쓰는 법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쓴 작품들 또는 옛날 시나리오 책을 갖고 지가 배워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나리오를 하나 써가지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다가 제가 데뷔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영화가 돼야지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는 의미가 틀려요. 그냥 소설은 출판만 하면 성공이에요. 시나리오는 내가 100개 써봤자 한 편이라도 영화가 안 되면 시나리오 작가가 안 돼요. 영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비겁한 방법이 뭐 없을까? 그랬더니 생각이 났어. 그때 영화사가 20개 정도 됐어요. 20개 영화사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와 함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스케치북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20장을 찢었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자 영화 사장님 이름부터 쓰는데 이렇게 아주 칼로 다 끌어가 혈서를 쓴 거예요. 20장의 혈서. 똑같은 혈서죠. 사장님 이름만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재미없어서 극장에서 실패를 하면 제가 그 극장이나 사장님이 영화사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학생애가 그만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떨어졌다 죽었다는 걸로 다 광고가 돼서 이 영화가 똔똔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20장을 써가지고 그 시나리오 20개 당신이 복사죠. 군방과 복사해가지고 영화사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직접 갖고 가서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영화사 그 뭐 기획실장이라는 양반들 놓고 오는데 그 사람이 되게 시나리오 보면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영화사마다 썼다는 사람도 쌓여 있는데 안 읽어. 우선 읽지를 않아. 그건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문제가 아니라 왜 거기 뭐 기획실장을 존경하는 이유 편지 100매 있는 것도 아니고 읽을 리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딱 이거는 혈서가 딱 나오는데 사장님 이름으로 혈서가 돼 있잖아. 기획실장이 이건 나중에라도 생각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 쓸 때마다 전 혈서 썼어요. 쓸 때마다 나중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아까워가지고 야 이번에는 피를 좀 조금 썰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에 들은 얘기인데요. 영화 화장들이 전부 다 저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나리오 써가지고 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녀들이 얼마나 많았겠는데 이규형을 기억한다는 거죠. 20살짜리 이규형을 어쨌든 혈서 썼던 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선다 친해진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도 커가지고 그때 얘기하면 그때 받았는데 그 시나리오 보셨어요? 그건 모르겠대. 시나리오는 모르겠고 자기가 그냥 기억하는 거는 이 새끼가 무서웠대. 그 새끼가 무서웠대. 하나 끝나서 잊어먹을 만하면 또 혈서 써가지고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야 이게 물건은 물건이다라고 생각은 했대요. 이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놈이 결국 이제 뭐 어느 날 제가 뭐 대구는 아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제 뭐 그러는데 어쨌든 기억을 하게 했다는 거죠. 저는 다른 애들이 전부
시나리오도 안 읽어보고 기억에 묻혀간 저보다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혈서 시나리오를 쓰다가 보니까 집에 왔는데, 요즘은 그런 거 쓰나 모르겠는데 관제엽서라는 거 있었어요. 관제엽서이죠. 네. 거기에 누가 어느 영화 사장이 이규영 씨 우리 친구 합시다 딱 이렇게 해가 사장 누구 이렇게 딱 댔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나리오가 영화가 된 거예요. 그 영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사랑 만들기라는 시나리오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게 흥행 랭킹 2위 했어요. 1위가 배창호 감독 최인호 라인업에 적도의 꽃이었고, 이규영이 썼던 사랑 만들기였다고 2등이 당시에. 그러니까 재능은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혈서를 써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과연 그 시나리오를 이 양반이 읽어보기나 했을까? 라는 데서 승부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각자 그 가진 장점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 용기는 그 용기가 될지 아니면 미인계가 될지 뭐 돈이 될지 뭐 나의 음식 솜씨가 될지 나의 말솜씨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프로치법이 어떤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도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왜? 그 사람이 오케이 했을 때는 정말 인생의 30-40%를 책임져요. 저한테는 그런 양반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10분이 똑같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귀찮아서 이걸 더 계속하게 만들면 자기가 못 견디겠어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저 방송국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방송국 드라마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MBC 드라마 작가가 됐거든요. 최연소였었어요. 근데 진짜 재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저 PD가 대단한 PD야. 나중에 이제 MBC 전무까지 하신 분인데 그 양반이 당시에 PD로다가 최고였었어. 그래서 MBC를 들어가서 내가 마치 그 주말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제 일에 뭐 해가지고 쓰고 그 자리에다 인쇄 그러니까 해가지고 갖다 놔요. 인쇄를 해서 갖다 놔요. 다음 주에 물론 안 되지 그거는 제 2회 갖다 놔요. 6개월을 하니까요. 이 양반이 어느 날 부르더라. 귀찮아서. 야, 점심 먹자. 점심 먹자. 그래서 그만 오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게 열정인데 어떤 작가는 열정인데. 점심 먹으면서 아까 그 최인호 씨랑 똑같은 얘기예요.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근데 네가. 그래서 아니 MBC에서 제일 약한 프로에서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한번 쓰다가 없으면 그만하게 하고 그런 프로에서 시험적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이 그것도 말이 또 되거든. 또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최하 프로가 뭐였었냐면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을 제가 쓰게 돼요. 근데 어쨌건 그 사람이 자기가 나를 하게 만든 순간 다른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얘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같은 동료 PD들한테 야, 이규영이라는 젊은 애가 나타났어. 근데 얘가 앞으로 정말 괜찮은 애거든. 이걸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이. 야, 이 새끼 아니야. 싹스 놓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다른 PD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 새끼랑은 한번 젊은 애들 거 쓸 때 한번 쟤 써봐야겠다. 그럼 그게 이제 김종학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대학생 드라마라는 걸 한다 그럴 때 전부들 그랬대, PD가. 아, 그거는 이규영이 하면 현직 대학생이니까 딴 작가보다는 좀 더 생생한 그 말투가 나오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내가 됐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거 어프로치는 정말 끈질기게 될 때까지 한번 해본 거. 그래서 그 몇 개월간 내가 그 유흥열이란 분입니다. 유흥열 PD. 그분 책상에다가 늘 마치 내 드라마가 하는 것처럼 대본 마감 어기지 않고 갖다 놨던 그거가 저를 방송밥을 먹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단계는 사실 뭐 성공 2단계는 아니에요. 성공 2단계는 아니고 사람이 성공이라는 의미에 대한 거가 뭐 내가 돈을 벌어서 뭐 잘 돼가지고 이거는 저 뒤에요. 뭐가 사실 성공이냐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취미면 취미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인생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 취미가 직업이 된 사람이 난 가장 성공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크게 뭐가 된 거가 아니라 그 사람 이게 취미였는데 그게 짭이 된 사람을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시 뭐 새로 하라 그러기에는 좀 늦었다. 근데 좀 더 나이가 어리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내 짭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진짜 성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성공했다는 의미는 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월급 받고 살고 싶지 않다. 그거 하려면 왜? 군대 가보니까요. 이게 월급 받는 사회가 뭐가 더럽냐면 내가 잘해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군대에서 이게 고참들이 괴로운 건 줄 알았는데 고참들 때문에 괴로운 건데 어디 보니까 이게 조직의 위아래가 다 골치 아파요. 이 아래에도 꼴통들이 있어요. 이게 아래가 꼴통일 때 내가 책임져야 돼. 그거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그냥 나 혼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해서 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하여튼 나에서 끝나는 거 하지 조직사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거의 직업을 쭉 생각해 본 게 작가 혼자 해. 영화도 감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독은 누가 뭐라 그러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배우가 잘나도요. 배우가 지맘대로 영화 못 찍어요. 근데 배우한테는 뭐라 그러는 놈이 꼭 하나가 감독이에요. 감독한테 뭐라 그러는 놈은 없어요. 배우나 촬영 감독이 감독 다시 해봐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그렇게 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감독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감독이 되겠어 라서 그냥 그런 비겁한 법을 알아서 감독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짭으로 돼가지고 내 직업이 돼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선생 했으면 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런 거에 대한 선생이면 애들 정말 매일 울릴 것 같아. 정말로. 근데 맨날 최연소 이런 거로다가 최연소의 감독, 최연소의 작가인데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나도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즈음에 와서는 이제 마음 바꾸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더불어 사는 건데 나이를 먹는 현명함이 있어요. 나이를 먹는 현명한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후배들이 막 정말 똑똑한 애 내가 생각해도 정말 괜찮은 애들이 있고 그러는데
참 불안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불안한데 어느 날 딱 내가 깨달은 거는 야, 이 경험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나이를 먹기 때문에 현명해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제 흰머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삽니다. 어프로치나 발상이나 이거에서 저쪽 상대한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전달을 받을 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돼요. 제가 경험이 있는데 전 이제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내가 하는 이번에는 이런 방송, 이런 작품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팩스로 또는 뭐 하여튼 전달을 그 사람 통해서 누구 통해서 말을 하게 해서 저쪽 그 장한테 그러니까 CP한테 전달을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나 국장이 아니 재밌는데 그래.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했더니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재미없게 들렸어. 이경이 얘기하니까 재밌잖아. 근데 사실은 저는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가요. 거울에서. 요때 숨소리를 죽이면서 목소리를 약간 깔아야 되며 그 다음에 약간 말을 좀 느릿하게 하다 잠깐 멈춰야 되며 그때 이렇게 이걸 연습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어책을 읽는데 그냥 읽는 거랑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 책 읽는 틀리잖아요. 저는 그거 하기 전에 틀리면 전달하기 전에 연습을 해요. 가면서 만나기 전까지 연습을 해요. 똑같은 얘기지만 저 앞에 내가 전달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저랑은 숨소리가 틀리대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교육이에요. 저는요, 교육 그러면 치가 떨려요, 정말. 군대에서 그 고참들이 딱 집합시켜놓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 새끼 교육시켜 이래요. 그건 교육이 아주 빠른 기억들인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 뭐냐 하면 야, 이 새끼야 너도 교육 안 받은 너 무슨 교육을 시키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이제 남한테 받는 교육은 그런데 내가 나를 교육시킨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틀려요. 내가 나를 교육시킨다 그럴 때는 되도록 재미있게 시키고 싶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어떻게 교육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건 나이 불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에 20대, 30대까지 하여튼 30살 때인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세계여행이었어요. 세계여행. 근데 세계여행이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막 꿈에도 그리던 세계여행인데 당시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데 파리 에펠탑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필자 이렇게 해서 에펠탑 사진 찍으면 그게 팔리던 시절에 그게 세계에 갔다 온 거로 책이 무조건 팔려. 그냥 신문 연재, 조선일보 연재 뭐 이게 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세계 여행만 가면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에 내가 영화를 그에 흥행 1위를 했다고 우리 영화사 사장님이 보너스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너스를 준 거는 야 이제 아파트라도 하나 사라 이런 의미로 보너스 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일 놈 세계 여행이죠. 그거 가지고.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20대 때 세계 여행 하니까 참 좋은데 29살 때 겁니다. 세계 여행은 좋은데 이게 100불짜리를 똘똘똘똘 고무줄로 말아가지고 이주머니 배낭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대중문화를 한다는 놈인데 대중문화의 어떤 그 젊은 애들의 기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여기서 이거 진탕 쓰면서 세계여행하면 의미가 없잖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비행기 값만 어떻게 너네가 부모님한테 해결하면 세계여행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냥 갈 수 있어. 라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기는 쓰되 절대 호텔에서 자지 말자.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밥 먹지 말자. 이거 두 개만 지키면서 가면 아이들도 내 뒤 아이들도 비행기 표만 어떻게 해결해서 이런 여행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한국 배낭여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 니스 파리에서 니스를 갔는데 니스에서 로마를 가는 기차를 탔는데 대합실에서 딱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대합실이 그래도 덜 추우니까 기차 올 때까지 새벽 기차 다시 올 때까지 덜 추우니까 떨다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나는 그냥 배낭 지고 걷다가 소세지, 우유, 빵 이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합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여행이라는 게 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야 뭐가 보이는 거라고. 나처럼 무리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린 강행군의 배낭여행이고 보니까 독일 애들이야. 독일 애들이 쫙 자는데 대합실에 마치 대합실이 자기 호텔인 것처럼 고무바닥을 딱 깔고 고무바닥에 뭐가 딱 겹쳐져 가지고 돼 있으며 베개는 이거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정말 감동했던 거는 그렇게 애들이 쭉 자고 남자 여자애들이 쭉 자고 있는데 그 니스 대합실에서 그 아이들이 자기 전까지 읽었던 책들이 머리맡에 딱 있는데 톨스토이 있는 거야 이게. 이 새끼들은 어떻게 당해? 저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걸 하고 세계를 보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까? 이건 이규영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장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배낭족이라는 배낭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철저하게 그 다음부터 그걸 본 다음부터는 야, 이 코스에서 이 코스에서 절대 돈 쓰지 않는 법. 오히려 여기서 요거 사가지고 여기다 팔아먹으면 돈 벌면서 가는 법. 여행비 챙기는 법. 여기서 헤네시 5병을 면세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이. 그리고 하여튼 되도록이면은 돈 안 쓰는 쪽. 그리고 보는 거는 뭐 로마의 운명이 돈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보여주고 돈 없는 젊은 덜 보여. 이거 아니잖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연재를 합니다. 연재를 쭉 하는데 그냥 시간은 없지만 재밌으니까 그냥 조금만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나 쪼았어요 그랬더니
신문 부스가 틀어졌대. 20살 애들이 이거 보느라고 20대 아이들이 이 여행 하려고 모은대요. 보느라고 신문 부스가 틀어져가지고 혹시 네가 가다가 죽으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죽기 전에 너무 위험하게 여행을 한다고 싶었대. 국장이 데스크 입장에서 얘가 너무 위험한 여행을 하니까 저 새끼 저렇게 돌아끼다가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원고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나한테 그랬던 거래. 그 중에 한 편, 그 중에 1화. 제가 영화 감독이니까 깐느 가보고 싶었어요. 깐느. 근데 9월달 깐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깐느 영화제 5월달에 열리는데 거긴 진짜 황량해요. 9월달 되면 동네가 다 죽어 있어. 춥기시하고. 근데 그래도 갔어요. 가가지고 그 신문 연재는 사진이 그거였어요. 내가 깐느 바닷가 깐느 공회당인가 거기서 이제 영화제를 한대. 거기 건물에 딱 서가지고 배낭 들고 서가지고 언젠가 깐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줄 때 혹시 지리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깐느를 간 이규영. 그 사진 캡션이에요, 그게. 그리고 했는데 이게 그날 로마 가는 기차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그 기차를 타야지 기차가 나 잠자는 거 해결해 주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하루 와서 자야 되는데 야 호텔이야 많죠. 막 불빛이 날 유혹하죠. 근데 그거 하면 내 양심으로 안 되겠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깐느도 사람들이 그 유명한 깐느도 왔겠다 그래서 모래 백사장에서 제가 맥주 캔 하나 사가지고 이제 밤을 샙니다. 거의 이제 그리고 모래밭에 자는 거예요. 그냥 배낭 딱 놓고 자는데 거기서 어떤 녀석 하나가 키가 무섭게 생긴 이렇게 열쇠를 딸랑딸랑거려. 열쇠를. 그러니까 호모야.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럼 걔가 딱 지나가는데 이 새끼 또 가면서 또 한번 딸랑딸랑 그러는데 깜깜해. 거기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야 이게 그 기차 여기 있는 쪽으로 가자 그러고 나서 챙겨가지고 모래밭을 쭉 가다가 그걸 놓고 온 거야. 그건 내 진짜 생명 같은 거거든. 김치 사발면. 그거를 맥주를 마시다가 김치 사발면 좀 먹고 그 스프 해가지고 그거 정말 빵하고 우유 먹다 그거 정말 그날 쓴 거야 나한테. 대단히 한턱 쓴 거거든. 그걸 놓고 온 거야. 그거를 먹다가 반쯤 먹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챙기러 간 거예요. 갔는데 호모에는 마침 저쪽에서 오다가 내가 가니까 이 새끼야 이제 드디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걔를 오고 나는 딱 사발면 있는 데서 딱 만나가지고 사발면을 담아서 배낭에 넣는데 얘가 날 껴안았는데 내가 뒤로 돌아섰단 말이야. 배낭에다가 그 와중에도 배낭에다가 사발면을 집어 얘가 날 껴안고 내가 걔를 끌고요. 백사장을 1km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패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 걔를 니콘 카메라가 맨 위에 얹혀 있으니까 이거로 대갈통을 부수고 근데 거기서 싸움을 하면 불어가 안 되잖아. 내가 불리하고 여행이 끝날 것 같아. 여행이 끝나는 순간 이 연재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100만 명이 못 보, 100만 명 정도가 보고 있었어 당시에. 이걸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가 아니야. 끌고 가야 돼. 불빛 데까지. 불빛 나오니까 걔가 놓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밤새 떨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호텔 프론트에 가서 돈 내고 팩스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건 다음날 신문에서 연재가 되잖아요. 애들은 재밌지. 우리 국장은 걱정되죠. 이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빨리 원고나 쪼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안성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은 내가 나를 교육시킨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사실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그 돈이 아파트 세 채입니다. 그때 썼던 돈이 아파트 세 채입니다. 근데 아파트 100채보다도 저는 가치가 있었던 제 인생에서 그런 생각하고, 안성기라는 사람이 국민배우인데 그 양반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훌륭한 배우고. 근데 이 여태까지의 교육에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반성을 해야 된다면 바로 안성기식의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안성기가 아역 배우에서 어른 배우로다가 딱 나오는 순간인데, 그 타이밍인데, 이장호 감독이 이제 바람 불어줘 온 날이라는 영화에 신인들을 뽑습니다. 세 명을 뽑는데, 안성기라는 젊은이가 딱 오디션에 나왔죠. 근데 이장호 감독이 딱 안성기가 나오니까, 야, 짜장면 통 들고 배달원 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기 형이 배달통을 딱 들었는데 할 게 없더래.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하고 나서 할 게 없더래. 사실 거기 짜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장호 감독이 다 했어? 그거야?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아역 스타로 최고 배우였다고 자부했었는데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대. 이 짜장면 배달 연기도 못하는 놈이 무슨 배우를 한다고 엉엉 울었대요. 그 다음에 거듭나는 안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안성기는 이장호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 아까 내가 최인호한테 했듯이 그 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장호 감독한테 딸이 붙은 거예요. 내가 안성기라는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뭐, 이 새끼야, 간단하지 마. 너 저기 시골 이발소 가서 너 너가 누군지도 몰라. 가서 그냥 머리 감는 거 그 공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해. 그거 시다 해. 이발소 가서.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는 안성기 누군지 몰라. 그래서 아직 실제로 안성기 되지도 않. 어떤 전문의가 와서 머리 공짜로 감기는 거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공짜라니까 시킨 거예요. 거기서 안성기는 머리 감는 거 뭐 이런 거 청소하는 거 연기를 시키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관 좁아.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 이렇게 하고 손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팁 이렇게 받을 때 인사 어떻게 하고 자연스럽게. 바람 불어줘 온 날이 그렇게 해서 안성기라는 배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응용하면 안성기의 훌륭한 점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임권택 감독의 이제 만다라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전무성과 신인 안성기가 나오는데, 안성기는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기 밑에 지방부터 머리 빡빡 깎은 다음에 승려 도복 입고 그러면서 치고 쭉 외우고 또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오는 겁니다. 중복 입고 시주 받으면서 진짜 중처럼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가면서 중이 그 다음에 그 절에 들어가서 자고 절에 들어가서 그거 하면서 쭉 오는 겁니다. 중 연기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게 안성기가 자기를 교육시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은 내가 깊고 푸른 밤 할 때 그런 거 느꼈어요. 그 푸른 밤 할 때 그 성경이랑 나랑 이장호 감독, 이장호 감독이죠. 배차호 감독이 했지만 그때 점심은 나랑 충무로에 셋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혀 그런 스타일 사람이 아닌데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볶고 옷도 아주하게 입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그 사람 훌륭한 점은요.
말투도 고배역처럼 해요. 거기서 연습이에요. 그 들어가기 전까지 하려는. 너 뭐 하는데? 이죠. 아, 형, 요번에 내가 기껏 푸른 밤 찍잖아? 기껏 푸른 밤이 약간 그런 과의 연기야. 그러니까, 고 패션, 고 말투, 그거를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영화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때 그랬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한국 배우들은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안 할까라고 제가 의아스러웠어요. 내가 배우였다면 난 정말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배우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안성기는 독보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하는 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좀 뭐 창피할지 모르지만 그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 실습들을 다시 겪어야 되는 청소부터 카운터부터 뭐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 교육은 정말 안성기식 교육이 실전 교육으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될 문제가 대학교 4년제 대학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졸업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백수가 많은 나라가 세상에 또 없다는 거죠. 대학 졸업생도 많고. 근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대단하더라고. 이게 나한테 자기 학교를 하나 할 거래요. 학교를 하나 이번에 한대. 올해 하는데 야 너도 교육 못 받은 놈이 무슨 학교니? 직업대학이래. 직업대학. 그럼 그 노동청에서 지원하고 아이템만 줘보면은 이건 된대. 직업대학인데. 근데 전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할 때 무슨 자기 사업 얘기하면 딱 한 줄로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틀린 거가 뭔데 한 줄로 얘기해봐. 한 줄로 대답 못하면 그 사람 망해. 100% 망해요. 차별하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일단 얘가 딱 얘기하는 거에서 여성 전문 창업대학이래. 그거 하나 대단하다. 근데 그건 좋은데 자 실제 내용에서 들어가면 그랬더니 자기는 첫날 첫 수업부터 실전이래. 첫날 첫 수업부터 음식학과가 있으면 고기학과가 있으면 첫날 첫 수업이 마장동에서 고기 구하는 거래. 그 여자 50명을 데리고 가서 고기 30년들이 어떻게 해야지 싸고 맛있는 고기를 구하는 거, 어디서 구하는가를 같이 첫 시간이 그거래. 그러고 나서 딱 교실로 돌아가면 수의과 출신 진짜 그 교수들이죠. 교수들이 이론으로다가 돼지 딱 놓고 사람 부위와 돼지 부위 놓고 요 부위가 요 부위인데 그거 가르치는 거래. 돼지고기 딱 놓고. 그래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가진 10개 학과의 모든 커리큘럼이 다 첫날 첫 수업부터 실전이야. 거기 여성 전문이라는 거에서 이제 보석, 기억이 안 나요. 커피, 보석 있어. 아니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들어가면 일본은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에 어떤 아이가 자기 집 아이가 아버지 나 피자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한국은 그거 얼마 드는데 이렇게 물어. 엄마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는데 너 진짜 할래? 그러면 일본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버지가 같이 걔를 잘 되는 피자집에 가서 얘를 좀 그냥 돈 안 줘도 좋으니까 한 6개월만 여기서 청소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절을 하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 걔를 쓰는데 걔 6개월 동안에 청소도 했다가 서빙도 했다가 주방도 갔다 배달했다가 마지막에 카운터에 앉는 데까지를 6개월 동안 다 하고 와요. 그 다음에 지가 자신이 생겼다 그러면 피자 가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그 학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여성 창업 뭐 전문대학, 직업대학 그런 거가 그렇게 해서 딱 차별화되면 니네는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인가 걔네 도메인이 쉬잡이야. SHEJOB 쉬잡.com co.kr인데 최근에 만난 놈 중에는 하여튼 교육에서 나한테 획기적인 거를 줬던 놈이라서 참고가 되시면 여성분들은 한번 내일이라도 찾아보시도록. 야, 이거 뭐 우리가 2박 3일을 해도 좀 큰일이 났는데 한 30분 더 합시다. 네? 이게 지금 9시에 나보러 끝나려는데 7분 남았거든. 7분 남으면 4번 하다 끝나는데 먼저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저는 30분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마케팅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 같은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마케팅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반은 마케팅 승부예요. 반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 마케팅의 기본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마케팅의 기본을.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좋아해요. 광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해본 것 중에 실패한 거 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가치가 있어요. 네. 똑같은 값에 뭔가를 더 주는 게 있어야 돼. 하여튼 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더 준다는 거는 이쪽이 물건으로 더 주면요 손해 보잖아요. 뭘 더 주긴 더 주는데 그럼 여러 가지 서비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책을 한 권을 냈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뭐 접대 의미로 저희의 접대 의미는 작가 접대 의미는 사인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인 돈은 안 들잖아. 그래서 어느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교보에서 내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교보의 그 장한테 영업 판매장한테 그랬죠. 야, 내 책을 2개를 깔아주라. 여기서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까는데 2개 똑같은 책을 깔아주라. 그리고 또 가운데다가 팝을 세워가지고 왼쪽의 책은 작가 사인이 돼 있는 책이고 오른쪽의 책은 사인이 안 된 책인데 혹시 사인이 된 책이 더러우시면 오른쪽 거를 갖고 가시고 값은 똑같습니다. 라는 걸 하나만 세워주라. 걔들도 이게 처음 하는 방법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200부 팔리는 동안 이거 한 권 정도 팔릴까? 그럴 거다 아마. 한 권도 안 팔렸어요. 여기 200부 나가는 동안 한 권도 안 팔려. 이거 다 나가는 동안은 한 권도 안 나가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의 마술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꼴값을 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봐라.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야 저기 말이야 사인 그렇게 하니까 교보에서 그냥 바로 200부 나갔거든. 교보 200부 하루 200부가요. 그 주의 베스트셀러 1위예요. 당시에 그 하루 200부가. 그런데 그 출판사 영업부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교보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는 전국의 매장들한테 자기네가 욕먹는데요. 이 새끼들이 서울만 뭐 서점에 이렇게 하고
하려면 다 하든가, 다 200부씩 주든가, 안 하려면 싹 하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교부만 가는 건 안 된대. 다 하지 뭐. 내가 그랬어요. 몇 부 사인하면 됐더니 10,000부 사인하면 된대. 그래서 내가 하지 뭐. 그랬다? 진짜네. 그래서, 돈 안 들잖아, 10,000부. 그럼 책 한 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뭐, 할게.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만을 세본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만까지 세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매 써서 그런데, 만을 세본 적이 없어, 내가. 10,000부 사인하는데, 책도 사인 뭐 이름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눈부시게 성공하시고 다 틀리게 해야 돼요, 또. 하루에 10시간씩 15일 걸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국 베스트셀러 1위. 빨리 이걸 해주세요. 이거예요. 내 15일간 고생을 했는데, 제 마지막 10,000부째 그 사인 거 하는 거는 내가 뭐 감동을 해서요. 손이 부들 뻔해서 내가 가졌어요. 근데 어쨌든 야, 이거 마케팅법이구나. 감히 내가 이걸 발명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똑같은 값에 뭔가를 더 주면 돼. 똑같은 값에 뭔가를 더 주면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그냥.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할 때 뭐 똑같은 거를 교육을 시키든지 뭐 그런 류의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있든지 뭐 하든지 그 많이 팔리게 하는 거에서 그 코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코드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원하는 코드. 그래서요 제가 그냥 책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책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한테는 빨리빨리라 해야 돼. 다이어트도 28일 그럼 28일 어떻게 3달 금방 가는데 그냥 2주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이어트도. 책을 하는데 저 일본 살았으니까 일본어 책을 하나 써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책을 쓰는데 그때 책 쓴 것들 보니까 당시는 뭐 정석, 정통 이런 느낌이에요. 다 공부하는 책이라고 어학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어학이 공부가 아니거든요. 해보면 용기거든요. 동기부여인데 그래서 제가 일본어 책들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책이 뭔가 봤더니 정철 28일 일본어예요. 28일 길어 임마. 이경에 6일 만에 터지는 일본어. 전설을 세웁니다. 일본어 책이 처음으로 영어 책의 판매, 그러니까 영어와 일본어가 8대1로 나갔대요. 영어를 깨고 어학 분야에서 1위를 하는 첫 책이었었어요. 그 책이. 왜? 6일인데 뭐. 6일. 우리 이제 만나는 패 중에, 우리 팀 중에 전우성 씨가 있어요. 우성이 형, 그 당시에.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우성만큼 한다.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책. 그 해에 80만 부. 그러고 나서 우리가 2책 딱 팔아먹고 딱 만나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하는 말. 우성이 형. 야, 규영아. 나는 일주일인데 왜 6일이냐? 형, 일요일은 교회 가야지. 우리는 너무 그런 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정말 쿨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 이런 것도 마케팅은 이제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부딪힘이라고 생각해요. 부딪힘. 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다가 성공이 나오는 거지. 프로야구 선수가 강타자들이 타율이 3할 3분 3리예요. 18이 아니에요. 3할 3분 3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힘을 2번 정도 실패하고 한 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훌륭한 거거든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제일 이제 돈 가지고 하는 거가 마케팅이 참 더럽기도 하고 제일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투자 유치. 정말 더러워요. 근데 일본 살 때인데 그래도 돈이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사람이 한테 투자 받는 게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래전인데 한 20년 됐나? 근데 그게 일본에서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소프트뱅크 사장이에요. 그 소프트뱅크는 당시에 손정희가 일으켜가지고 2명의 사장이 있는데 손정희는 소프트뱅크의 사장이고 거기에 투자 파이낸스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여기서 결정한 투자는 파이낸스에서요. 거기는 이제 기타오 사장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이제 나의 표적은 이제 기타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오한테 투자를 받아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아까 뭐 최인호 스타일의 접근이에요. 자, 내 투자 이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 투자를 가서 일단 기타오한테 인터뷰를 하겠다고 찾아갔어요.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뭐 99%가 투자 받기 위해서죠. 그 인터뷰도 하고 마음속에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투자 받아야겠나 생각을 인터뷰했어요. 그럼 뭐 제가 당시에 중앙일보에 그 연재를 할 때니까 그 연재는 중앙일보에 가는 거고 얘기를 하다가 이 양반한테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 돈 다 뭐에 쓰실 겁니까? 궁극적으로 뭐에 쓸 겁니까? 뭐 이거저거 투자도 하고 그럴 때 나도 내 얘기하려고. 근데 전혀 틀리게 이 양반 답이 저는 이 돈을 모두 어린애들한테 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돈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도서한테 그랬죠. 근데 이 정도 하셨으면 책을 꽤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선 제가 읽은 일이 없거든요. 손정희 책은 제가 읽었는데 기타오 사장 책을 안 내셨어요. 그랬더니 책 2권 냈대. 그러면 잘 안 팔린대. 그래서 그럼 그 책 제가 번역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국에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해서 제가 출판을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기꺼이 그건 뭐 아까 최인호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기꺼이죠. 많이 팔리면 물론 인쇄 드릴 겁니다까지 전부. 그랬더니 이상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낼름 받아와서요. 내가 번역해가지고 내가 자비 출판했어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자비 출판. 그러고 나서 교보영풍 딱 가가지고 아까 잠깐 이제 마케팅이에요. 갔다가 내가 쓴 책도 아닌데 내가 다 사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번역했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200권이 팔리는 책은 그 주에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가가지고 전국을 가요. 교보연풍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신문에도 나요. 신문에도. 인터넷에도 나고. 교보 방송실에 가가지고 제가 인터뷰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번역을 하면서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책들 막 사시고 있다가 돈이 없을 테니까 200명 선착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제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방송실에서요. 교보 온 전체 다다다다다 발자국 소리가 막 들려. 거기서도 200명이 쭉 딱 섰어. 책 줬죠? 그러고 나서 거기 교보에 그랬죠. 이거 분명히 산 거다. 이거 분명히 아르바이트생들 해가지고 몰래 베스트셀러 만든 거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200만 원 해가 줬으니까 산 거다. 이거 팔린 거다. 인정. 그 주에
경제 경영 분야 1위 기타오에 그 책이 딱 나왔어요. 그 다음 주 또 하면 그거 안 되거든. 그 주에 후보가 나야 돼. 그걸 딱 나온 거를 번역까지 딱 다시 해가지고 나온 교보의 순위를 기타오한테 보냅니다. 전화가 왔어. 메일로 보냈는데. 이상 한국에서 내 책이 그 정도로 가만히 있었죠. 이제 그 다음 날 왔어요. 기타오가 왔어요. 여의도에서 나를 인터뷰한대. 무슨 인터뷰했대? 인터뷰 해야 된대. 그 갔어요. 했더니 투자 인터뷰래. 나 땀이 나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투자 인터뷰 이렇게 하는 자기도 처음이래. 이상 얼마 필요하세요? 그래서 얼마 필요하다니까 10억 필요하다니까 12억 그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딪힘이었고 한번 내가 시나리오 써가지고 시나리오 쓴 대로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건데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부딪히는 놈이 3할 3분 3이라도 하는 거지 계속 포볼 기다리면 뭐가 되겠어요. 하여튼 홈런 하나 때리려고 휘둘러 보는 놈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은 저는 저 개인이라서 그렇지 그 각자 처한 그 위치에서 자기가 시나리오 써야 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있다고요. 근데 이 식으로 부딪히면 투자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 시도해서 어차피 3번 하면 2번은 안 돼요. 1번 돼요. 3번에서 1번 되는 거가 성공이에요. 인생의 성공이고 뭐 성공의 하여튼 기본 원칙이 3할 3분 3리가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5번은 석세스 데이예요. 좀 이제 너무 하드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머리를 좀 풉시다. 정신적으로. 오늘이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물 숫자를 쓰고 목요일은 나무 목자를 쓴다고요. 이게 내 마음에 일요일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 토, 일 즐겁잖아요. 일요일이 참 즐겁잖아. 근데 그 주 중에 일요일이 한 번 더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내 마음의 일요일을 가지라는 거죠. 수요일 날은 물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면 좋은데 비가 안 오잖아요. 비 오는 구경하면 되는데 어항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흐르는 물, 냇물이든 강물이든 뭐 흐르는 물을 30분간 보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물숫자를 써요. 그 목요일은요. 특히 지금부터 시즌이 좋아지는데 겨울에는 그게 없으니까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를 하루에 10분 또 어디 앉아서 또 10분 회사 창문을 10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언제냐면 사실 점심 먹고 시간이 남는 그때 하루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잡아가지고 내 마음의 일요일을 1년을 이렇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는 무지무지하게 틀립니다. 누적된 효과로 따지면요. 그 사람의 정신적인 힘, 파워, 이건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특히 여름, 봄에서 가을 시즌에 그 나무 흔들리는 거, 나뭇잎 보는 거 있죠? 식물.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게 참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 정말 느끼고, 거기서 굉장한 위안을 얻고요.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전을 많이 받았어요. 나무에서. 그러니까 그냥 나무만 보고 쓰는데 그 나뭇잎, 그 바람, 자연스럽게 또 하늘이 보이잖아요. 특히 5월 달에서부터 한 10월 달까지 시즌 좋았어요. 그런 누적에
내 마음의 일요일을 가지라는 거죠. 수요일 하셔도 되고, 뭐 물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수요일 하시면 되고, 나무 좋아하면 목요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아까 50주가 쌓일 때 제일 무서운 효과를 본 게 어디냐 하면, 제가 작가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책방에를 가면, 큰 책방에를 가면 지역별로 뭐 용산 같으면 저 용산 여기 있는데 그 6층에 이마트 있는 6층에 있고 다 있어요. 책방에. 교보원 용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야별 베스트셀러가 무엇이 잘 팔리는 책인지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그 순례를 하는 거죠. 책방 순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직업이나 취미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의 분들이 모르지만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보물은 거기 다 있고 매주 바뀌어요. 1년을 갖다 거기서 순례, 책방 순례를 이 분야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이 순위가 왜 시청률이나 그다음에 뭐 인기가요 뭐 얘기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는요. 대중이 바보가 아니에요. 대중이 움직이는 수치는 평론가가 오히려 바보예요. 제일 무서운 평론가는 대중이에요. 대중의 최고 큰 의미는 베스트셀러예요. 무엇이 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가? 무엇이 스테디하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1년간 그 분야를 연구를 하면요. 내가 하고 있는 데에서는 뭐 거의 전문가가 돼요. 1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일주일에 5번을 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걔랑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정말.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상대를 하겠어요? 젊은 아이들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책방순례에 대한 거는 그게 뭐 인터넷을 해도 되고 되지만 되도록이면 이게 만지는 이 느낌과 내가 하는 노력과 이 클릭하는 거가 자꾸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책방순례를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날, 그건 뭐 일요일 되고 뭐 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분야, 지금 해야 되는 분야, 이거에 대한 게 요번 일주일과 다음 일주일이 변했느냐? 계속 가느냐? 이건 스텝이냐? 이거는 1년, 이게 몇 년 되면요. 이건 정말 파워예요. 자기 파워예요. 그게 석세스 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책방 순례의 날이. 그 다음에 진짜 자기 좋아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자기 좋아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신념을 가지세요. 마지막까지라도 60이 되고 70이 되더라도 한 번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번을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보면 이거 신념인 것 같아요. 슬럼덩크라는 거 그린 친구 있어. 이노우에 다케코라고. 일본 가서 제일 먼저 인터뷰한 친구인데 슬럼덩크가 일본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만화예요. 일본 만화예요. 그래서 걔를 인터뷰를 했는데 왜 농구 만화 그렸냐 그랬더니 한국처럼 농구의 강국이 되는데 이 만화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랬대. 그래서 야 그런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우리끼리 작가끼리 그냥 이거 그런 인터뷰 아니야. 솔직히 다른 만화 잘 그릴 줄 아는 게 없대. 왜냐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3년간 농구를 했는데 그게 소년 점프가 가장 많이 팔리는 일본 잡지거든요. 점프지에서는 일본은 농구를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구 만화란 장르가 없어요. 무조건 프로야구가 들어가고 축구가 들어가고 배구는 있어요. 스포츠 장르에 농구라는 걸 집어넣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편집장이 보니까 이번에 애가
신인 애가 딱 나왔는데 그림이 좋아. 야, 이 주인공들 전 바꿔가지고 야구 만화로 만들었더니 저 야구 만화, 야구 모르는데요? 야구, 근데 그래도 야구 공부해서 이거 막 그럼 안 할래요라 그러니까 편집자가 얘 그림 솜씨가 너무 아까워서 그것밖에 못한다 그러니 그것만 하고 싶다 그러니 그리고 다케이코가 빌었대요. 편집장한테.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3개월만 농구 만화 하다가 간두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입니다. 3개월만 농구 만화 해주시게 하면 다음에 야구 만화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조건으로 해가지고 슬럼덩크가 시작이 됐대요. 그나마 걔 말에 의하면 그랬는데 한 2개월 하고 나서 그 슬럼덩크가 맨 앞에 나오는 만화가 돼서 소년 점프를 매진시키는 만화가 돼서 그게 한 10년 정도 10년 내가 가서 있었으니까 5년 정도 연재가 되는 해에 농구가 일본 농구 그러니까 원래 배구 하려고 그러는 애들이 농구를 하게 돼가지고 비슷하잖아요 조건이. 농구가 멋있다. 그래가지고 슬럼덩크 때 그래가지고 일본 농구가 어느 날 한국 농구를 이기는 날이 옵니다. 5년 후에. 만화 힘이 그 정도이던 난 걔가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시작됐다는 걸 보고 자기 좋아하는 거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이거로 정말 대소년 점프의 편집장을 그거로 꺾었다는 거. 그거로. 그래서 그 참 대단한 젊은이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그래도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 3할 3푼을 뭐 해도 칠 사람이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5할 1푼 칠 겁니다. 그렇죠? 자기 좋아하는 거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죠? 네. 재미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제가 경험컨대 재미있는 사람 왜 성공하냐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자꾸 만나려고 그래. 근데 천성적으로 재미가 뭔지를 알고 그런 묘기를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재미도 노력이에요. 재미도 노력이에요. 여러분 난 그 개그맨 하는 애들 개그맨 회의라는 거 아이디어 회의라는 거를 지난 한 20몇 년을 쭉 봐요.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걔들이 내가 보기 하나도 웃기는 새끼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걔들. 웃기는 애들이 아니에요. 남을 재미있게 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 걔들의 재미있는 거 위에 하나는 저 새끼는 이거 안 하고 어디 남 잡아먹는 거 남한테 하여튼 나 억압할 이거 하면 저 새끼 더 잘하겠다 싶은 적이 정말 많았는데 얘들의 아이디어 회의라는 게 무서워요. 왜? 같이 해가지고 얘가 아이디어 못 내면 요번 주에 얘는 잘려요. 얘는 요번 주에 못 나가요. 같이 하다가 같은 팀에서 얘 아이디어 없으면 얘는 내로 황제에서 넌 나가요. 그리고 급격하게 다른 애가 들어오고 그거 미쳐 자살해요. 자살 애들. 이 재미있는 거가 개그맨 애들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지만 걔들도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가 하나도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 재미있는 말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메모해야 돼. 무조건. 그건 뭐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재미있는 거는 무조건 메모해놔야 돼요. 잊어먹기 전에. 그 다음에 보통 친구건 누구건 재미있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만나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을 친구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감각이 나한테 올라오죠. 그리고 부담 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연습하는 거예요. 재미가 천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연기 공부하듯이 거울 앞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재미가. 요때 숨소리를 죽이며 약간 말을 띄었다가
노력입니다, 노력. 재미는.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딴 거 좀 재밌는 거 가르쳐 주라. 이렇게 하면 재미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재미엔 세 종류가 있어요. 웃기는 재미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웃기는 재미는 해보니까 안 돼. 난 부자연스러워. 좋아. 그거 안 되면 또 있어. 공포의 재미가 있어요. 귀신 얘기 있죠. 사람마다 맞는 귀신 얘기 주워 들어. 귀신 얘기. 여름에 귀신 얘기 잘하는 사람이 짱이에요. 딱 모였을 때 괜히 화제를 귀신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모아놓은 내 다이제스트 귀신 얘기들을 그거 연습해요. 웃기진 못해도 귀신 얘기하면 다 들어요. 경청해요. 정말. 듣지 말라 그래도 경청해요. 여름에 귀신 얘기 한 10개 있으면 성공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여름을 위해서 빨리 5월까지 귀신 얘기 10개 빨리 준비하세요. 재밌는 사람이 된다니까, 여름 내내. 진짜야, 진짜.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처음 만난 여자가 여자 손잡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처음 만났건 두 번째 만났건 그냥 자기 손 바싹바싹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손금 봐줄게. 100%야. 손금 봐주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한 이틀만 공부하면 돼, 이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틀의 상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재미있는 사람과 재미없는 사람의 경계를 갈라요. 제가 군대 들어갔는데, 군대 훈련소 딱 들어가 제 옆에 있던 아이가, 난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건 처음 봤어. 내가 군대가 갑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6시에 기상을 시켜요. 맨날 늦잠 자던 아이를 6시에 기상하다가, 난 미치겠는데 6시에 일어나는 게. 근데 옆에 있는 그 녀석이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새끼 나보다 더하다. 나는 아직 코피를 안 나는데 했더니 너무나 편해서 코피가 난대. 걔 농사를 짓다 오는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제가 7월 달에 매일 4시 반에 일어나다가 6시까지 자니까 편해가지고 코피가 난대. 나 이렇게 재미없는 놈을 처음 본 거야. 내 옆이에요, 얘가. 그런데 걔가 어느 날 인기 스타가 되는데, 이 새끼야 손금을 조금 보는 거야. 이게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뭐 했는지. 저녁 시간 딱 되면 막 소령급, 막 중령급 대장, 중대장, 막 각 중대장들이 지가 찾아와. 왜? 제가 불려가기 전에 자기 거 보게 하려고 손금 잘 보는 애가 하나 왔다는데 라는 것 때문에 그 사단에 막 사가요. 그러니까 얘 진짜 하느님처럼 보이더라고. 얘가 진짜 우리가 한 중사 정도면 진짜 막 이렇게 되는데 막 중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걔한테 손금을 갖다 내밀면서 근데 어떻게 되니? 되니? 그래 고마워. 손금 보고 올걸. 손금 뭐 관상 이거요. 진짜 허영만 씨 만화 정도에서 하나 정도만 더 나가면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이틀만 공부하세요. 이틀만 노력하면 재미있는 사람 돼요. 그죠? 5분 남았대요. 이거 다음에 제가 강의하면 또 오세요. 한 700가지 정도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장난이에요, 이거 정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힘인데요. 운도 노력이에요. 운이 노력이에요. 정말 100%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그건 뭐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잖아. 운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운이 노력이더라고요. 운이 노력이야. 감사하려는, 똑같은 거에서 감사하려는 노력. 긍정의 힘, 그런 책 봐봐요. 뭐, 시크릿, 다 똑같은 건데, 그게 긍정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려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는 마음, 위기는 찬스다, 위기는 기회다. 이건, 다른 사람도 이게 위기라 그래, 전화위복. 그러니까,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몸에. 아, 이게 위기다, 그런 순간에, 그 기자는, 위기의 기자는 기회와 똑같은 기자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훈련, 이거가 돼 있지 않으면 운을 놓친다고요. 실제로 운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데서 와요. 힘든 데서 그냥 왕창 좋은 게 떨어지지는 않아. 뭐가 있어, 그 앞에. 있다고. 근데 그때 그 훈련으로다가 야, 그럼 기회도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운을 잡아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운이 하나 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신념을 가져요. 제 친구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독일에 박사를 하는데, 얘는 당뇨병 이하 모든 걸 고치는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개발해가지고 임상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발상은 나 영화 감독이니까 제가 하는 영화를 시리즈로다가, 쟤는 모든 약이 당뇨, 치매, 뭐 혈압 다 있어. 그래서 난 제가 하는 영화 시리즈를 10개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올해부터. 그래서 1편이 당뇨병 두렵지 않다예요. 이게 보면 한국의 당뇨병이 800만, 전 세계에 15억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말한 호기심 천국처럼 뭐 문과, 이과 이런 구멍이 아니야. 이건 남들 다 안 할 때 내가 치면, 난 걱정이 뭐냐 하면 이 영화 성공하면 노벨상을 주지 않을까. 갑자기 분야, 그 정도로 하여튼 영향력이 있는 영화 시리즈를 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박옥준이라는 내 친구가 있었고, 30년간 소년 때부터 그걸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올해 아마 늦어도 6월까지는 스타트해가지고 올해 1편, 2편들은 개봉을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나를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 하고 뭐 어떡하는데 그게 사기치는 거지. 사기와 사업이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되면 노벨상이고 안 되면 사기야. 어차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기라 그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뭐 얼마 전에 구치소라는 데를 잠깐 며칠 갔어요. 뭐 다 풀려났지만 인터넷 보면 아직 쪽팔리게 막 돼 있는데, 그거 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 훈련이 아니라 좀 또라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10명이 있었대. 근데 내가 거기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딱 돼가지고 거기 며칠 있는 동안에 딱 들어가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라는 게 없는 세상이 생각이 안 나잖아, 구치소라는 데는. 전화가 안 오는 순간, 야, 원고 쓰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거기 신문이 있길래 이렇게 해가지고 볼펜 있어가지고 여기 공백 있어요. 공백에서부터 내가 쓰려던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깨알만큼 이렇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시작부터. 그때 옆에 나를 아는 사람이 공책 필요하세요? 그래요? 공책을 주더라고요. 공책 필요하죠. 공책을 갖다가 다 쓰더래. 근데 막 시간이 너무 모자른 거야, 이게. 지금 앉아가지고, 야, 여기 더 있어야지 소설을 쓰는데, 또 전화 오는 사람 가면 이거 또 누구 만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대하시라. 2달 안에 이규영의 소설 중에는 가장 재미있는 소설
와일드 세븐이라는 소설 시리즈가 나옵니다. 제가 1권을 딱 다 써가지고 했더니 일주일인가 지난 순간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소설을 쓴 거야. 전화도 안 오고, 내가 그거 한다니까 그쪽에서 책상 갖다 주고요. 예. 그래가지고 소설을 딱 써가지고 원고 공책 10권 정도 돼요. 딱 돼가지고 그거 지금 매만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썼던 것 중에 최고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재밌어. 와일드 세븐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그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예요. 그냥 노력이거든요. 그거 하면 내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힘들죠.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랑 이거에 꺾어짐, 포기하면 끝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된다라는 사람 중에 10% 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0%예요. 그죠? 돼요. 다음번에 2박 3일로 모시겠습니다. 강의를 끝내겠습니다.